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국제 친선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라트비아와 리텐슈타인의 경기입니다. 라트비아는 어메치 첫 일정에서 키프로스와 비겼습니다. 전반 상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지만 폴란드 리그에서 뛰는 치가닉스가 종료 직전 동점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에 수렁에서 두했습니다.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 대전 하나의 공격수인 구택이 선발 출전했는데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잘 끌고 다녔고 MC스와 울드리키스 등 추측 선수들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리텐슈타인은 홈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페로 제도에 완패했습니다. 전반 시작과 후반 시작, 인저리 타임 등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연속 실점을 했는데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트라보와 자글람, 파비오 울핑거와 비에 등 핵심 선수들이 모두 나선 이번 일정인데 해볼만한 팀 상대로도 경기력이 불안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중립경기 일정인데 라트비아가 전력의 우위를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리텐슈타인은 최종 수비가 상대의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의 침투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기에 쿠텍과 울드리키스가 충분히 전방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라트비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와 슬로바키아의 경기입니다. 노르웨이는 지난주 경기에서 체코에 패했습니다. 유로로 가지 못했기에 이번 평가전을 통해 떨어진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선제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웨데가르트와 베르게 등 프리미어리거들이 나선 중원이 점유율을 앞서갔고 홀란드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팀의 미래로 평가받는 보브를 비롯해 덴눔이 홀란드의 파트너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팀의 호재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로 본선을 위해 이번 일정에서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등 강팀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첫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에 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선제골을 내준 것이 컸는데 그 이후 하라슬린과 수슬로프 등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두다와 로보트카 등 팀을 유로 본선으로 이끈 위력적인 중원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베르트와 페카릭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상대 스트라이커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웨데가르트의 중원 장악으로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홀란드와 라르센이 해결할 노르웨이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노르웨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헝가리와 코소보의 경기입니다. 헝가리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난적 튀르키예에 승리했습니다.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경기였지만 리버풀의 스타 소보슬라이가 페널티킥을 성공했고 설러이와 발로구 등 최종 수비가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월드클래스 레벨의 선수가 없고 오르반이 빠진 경기였지만 강팀 상대로도 특유의 탄탄한 수비 축구로 결과를 냈습니다. 세페르와 나기 등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의 경기력도 꾸준했습니다. 코소보는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터진 베식타스 출신 공격수 라시차의 골로 승리했습니다. 원정이었고 상대가 탄탄한 수비 라인을 보유한 팀이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라시차의 선제골이 나왔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텨냈습니다. 무리키와 보이보다를 비롯해 제그로바 등 추측 선수들이 충분히 플레잉 타임을 가져간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원정팀은 무슬리아와 라흐마니를 비롯해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할 수비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기와 세페르가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올려가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소보슬라이와 마틴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헝가리가 평가전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헝가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몰타와 벨라루스의 경기입니다. 몰타는 슬로베니아 상대로 나선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며 패하지 않았습니다.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길로미에와 파사니 등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들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중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은봉의 문전 침투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할만한 팀을 상대로 나서는 홈경기기에 은봉과 몬테벨로 등이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벨라루스는 지난주 첫 경기에서 몬테네그로에 패했습니다. 중립 경기로 펼쳐진 일정이었는데 전반 상대에게 내준 두 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후반 경기 내용상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에본과 카플렌코 등이 팀을 잘 이끌었습니다. 유로 본선으로 가지 못했지만 10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선전했고 최근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몰타가 슬로베니아 전처럼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벨라루스는 수비적으로 버틸 힘이 있습니다. 파블류첸코 키퍼가 상대의 슈팅 시도를 안정적으로 막아낼 것이고 페체닌과 팀의 미래인 파르코멘코가 수비 라인을 지켜낼 벨라루스가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체코와 아르메니아의 경기입니다.
체코는 노르웨이 원정에서 승리하고 기분 좋게 연승에 도전합니다. 풀 전력으로 나선 노르웨이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토리노의 센터백인 지마와 피오렌티나의 이성 공격수인 바락의 연속골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유로 본선을 확정한 팀으로서 유럽에서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크와 수책을 비롯해 팀을 이끄는 선수들이 건재합니다. 아르메니아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홈의 2점을 살리지 못하고 코소보에 패했습니다. 팀의 주장인 센터백 하로얀이 부상에서 돌아와 수비를 이끌었고 아루투냥과 호브아니산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정은 강팀 상대 원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미키타리안이 국대를 은퇴하고 난 이후 팀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인한 피지컬을 보유하며 수비 라인을 지킬 선수들이 있지만 체코 문전을 넘어설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수책이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패싱 게임을 전개할 수 있고 시크가 해결할 체코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체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덴마크와 페루제도의 경기입니다. 덴마크는 지난주 경기에서 스위스와 비겼습니다. 폴센과 회룬이 투톱으로 나선 경기였기에 공격적으로 골을 노렸지만 비슷한 전력의 팀 상대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에릭센과 호이비에르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밀란의 센터백이자 대표팀 주장인 키에르가 버틴 수비도 탄탄했습니다. 페루제도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리텐슈타인을 완파했습니다. 최근 팀의 주전 공격수로 나서는 페테르센이 전반에만 2골을 터뜨리며 팀의 리드를 안겼고 유스티누센이 후반 초반 세기를 박았습니다. 네이션스리그 D리그 수준의 팀이 아님을 증명했는데 유럽 상위 리그가 주목하는 세렌센과 게스트센 등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강팀 덴마크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기대 중입니다. 페루제도가 리텐 상대로 대승을 따냈지만 덴마크는 체급 자체가 다른 팀입니다. 또 원정 일정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맨유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이번 시즌 급성장한 회룬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에릭센과 돌베르가 뒤를 지원할 덴마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덴마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콜롬비아와 루마니아의 경기입니다. 콜롬비아는 중립으로 펼쳐진 평가전 첫 경기에서 스페인에 승리했습니다. 유로 24 우승을 노리는 팀 상대로 나선 경기였는데 왜 그들이 남미에서 무패를 달리는지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펠리스의 윙백인 무뇨즈의 결승골이 나왔고 남은 시간을 수비로 막아냈습니다. 볼로냐의 루쿠미와 라리가 오사수나의 모이카 등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고 레르마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이 경기에는 디아스와 하메스, 라파엘 보레 등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유로 본선에 진출했기에 이번 일정의 수비가 강력한 두 팀 상대로 현재의 전력을 평가합니다. 첫 경기에서는 상대를 경기 내내 압도했지만 북아일랜드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2위와 승점차를 벌리며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리에비 파르마의 공격수인 데니스맨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푸스카스와 코만이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루마니아는 마린과 치클더우 등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안정적인 볼란치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르마와 카라스카리 유리베의 공백을 메우며 점차 점유율을 가져올 콜롬비아가 경기를 주도할 것입니다. 디아스의 측면 돌파도 있을 콜롬비아가 루마니아의 패배를 안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콜롬비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와 코트디부아르의 경기입니다. 우루과이는 남미 예선에서 아르헨티나의 패배를 안기며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 등을 밑에 두고 있는데 수아레즈와 카바니가 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윈 누네스와 펠리스트리를 비롯해 해결할 선수들이 공격진에 질비한 데다 레알의 발베르데와 토트넘의 벤탄쿠르가 버티는 중원은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아라오오는 수비 라인을 히메네스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지난주 경기에서 같은 아프리카 팀인 베넨과 비겼습니다. 상대 윙어인 올라이단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고전했지만 교체로 들어온 랭스의 공격수인 디아키테가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상으로는 상대를 90분 내내 압도했습니다. 캐시에와 세리 등 팀을 네이션스컵 우승으로 이끈 중원이 점유율을 가져갔고 아딩그라는 측면을 지배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아프리카 챔피언이지만 원정 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또 페페의 부진 속에 벤치에서 힘을 낼 확실한 크랙이 없습니다. 발베르데와 벤탄쿠르, 데라크루즈 등 남미 최상위권 중원이 출전해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고 누네스가 해결할 우루과이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우루과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잉글랜드와 벨기에의 경기입니다. 잉글랜드는 평가전 첫 경기에서 브라질에 패했습니다. 벨링엄과 포드니, 갤러거와 라이스 등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들의 지원 아래 경기 내내 브라질 골문을 노렸지만 케인의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케인이 부상으로 소속팀에 돌아갔기에 브라질 상대로 와킨스가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이 경기에는 보인과 레시포드, 이반 토니 등이 최전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는 아일랜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루카쿠와 오레망갈라, 테아테 등이 출전하지 않았고 토쿠와 오나나 등이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가는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해도 한 수 아래의 팀 상대로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정에는 승리를 위해 정상적인 베스트 전력을 가동할 것입니다. 홈경기에 임한 잉글랜드가 브라질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벨기에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벨기에는 데브라이너의 이탈에도 도쿠와 루카쿠, 트로사르의 스리톱이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라이스가 수비 라인을 보호할 잉글랜드가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기입니다. 독일은 프랑스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에 대패하는 등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지며 감독이 경질되는 일이 있었는데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팀을 잡고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스날을 프리미어리그 선두로 이끌고 있는 하베르츠를 비롯해 레버쿠젠의 공격수인 비르츠의 골이 나왔고 오랜만에 돌아온 토니 크로스가 엄청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평가전 첫 경기에서 스코틀랜드를 제압했습니다. 상대가 유로 본선에 진출한 팀이고 최근 경기력이 좋았기에 고전도 예상됐지만 반등한 그들은 달랐습니다. 레인더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사고를 몰아쳤는데 베이날툼과 도르트문트의 말렌 등이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시몬스와 데파이, 카포 등 선발 3톱에서 골이 안 나왔지만 수비를 잘 끌고 다녔고 반다이크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프랑스를 잡고 홈경기에 나설 독일이 연승을 위해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레인더스와 위버가 중원에 나서 수비를 보호할 것이고 반다이크와 프림퐁, 아케 등 월드클래스 수비수들이 팩포로 나설 네덜란드가 쉽게 기회를 내주지 않고 경기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네덜란드 원정에서 사고를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빌라의 주장인 맥긴을 비롯해 맥토미니와 로버트슨 등 추측 선수들이 모두 나선 경기였는데 선제골 허용 이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워낙 공격적으로 나선 경기였음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연패를 피하기 위해 이 경기에는 잘하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유로 지역 예선을 무패로 통과한 루마니아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레이드의 선제골이 나온 이후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남은 시간을 수비로 잘 버텨냈습니다. 미들스버러의 수비수인 맥네어를 중심으로 톨과 브래들리 등이 에반스의 공백을 지웠고 베주노의 팀 동료인 조던 톰슨이 수비 라인을 보호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루마니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탄탄했던 수비 라인과 달리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될 공격수는 부족했습니다. 맥토미니와 맥긴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크리스티가 측면 돌파로 해결할 스코틀랜드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일랜드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아일랜드는 3월 평가전 첫 경기에서 벨기에와 비겼습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였다고는 해도 꽤나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퍼거슨과 스즈 모딕스 등 잉글랜드에서 잘해주는 공격수들이 골을 넣지 못했지만 사셈의 중앙 미드필더인 스몰본이 중원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지난주 덴마크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아일랜드를 상대합니다. 유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 상대로 고전이 예상됐지만 원정에서도 경기를 잘 풀었습니다. 맨시티의 아칸지를 비롯해 뉴캐슬의 셰어가 나선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냈고 차카와 프루어는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슈테판과 오카포 등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하며 골을 노릴 것입니다. 스위스는 레버쿠젠의 무패를 이끌고 있는 그라니트 자카를 비롯해 세리에 최고의 볼란치인 프루어가 중원에 나서 아일랜드를 넘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데다 스몰본과 쿨렌 등이 버티는 홈팀 중원도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갈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슬로베니아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지난주 경기에서 몰타와 비겼습니다.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초반 몰타에 연속골을 내주며 패배 위기에 처했는데 팀의 스타인 세스코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경기는 홈이지만 강호인 포르투갈을 상대하기에 무리한 공격 운영보다는 지키는 위주로 나설 것입니다. 역습에 나설 세스코를 제외한 선수들이 자신의 진영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쿠르티치는 중원의 라인을 내릴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비롯해 주전급 선수 5명이 결장했던 지난 스웨덴전에서 전반에만 3골을 터뜨리는 등 화력을 자랑하며 승리했습니다. 밀란의 윙어인 하파엘 레앙을 비롯해 누네스와 페르난데스 등 이선의 지원이 있었고 이강인의 팀 동료인 하무스도 골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호날두와 네베스, 오타비오 등이 돌아와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쿠르티치를 비롯해 중원에 나서 수비를 보호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네스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에 나설 포르투갈 상대로 주도권을 잡긴 어렵습니다.
호날두와 하무스, 레앙이 3톱으로 나서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포르투갈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와 튀르키예의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원정에서 펼쳐진 슬로바키아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미 유로 본선행을 확정하고 전력 담금질을 위해 본선행에 성공한 팀들과 연속 평가전에 나섰는데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바움가르트너의 선제골 이후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고 교체로 들어온 바이만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사비처와 그릴리치, 세이발트 등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나선 중원 경쟁력도 확실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번 일정에서 모두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유로 본선을 앞두고 원정 경기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는 헝가리에 패했습니다. 위날과 일디즈, 악균 등 유럽에서 맹활약 중인 공격진이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만들었고 차라노글루의 중원 존재감도 있었지만 골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요나스 빈과 사비처 등이 나서는 오스트리아 공격진도 충분히 해결할 힘이 있긴 하지만 카바카 셀릭 등이 나설 원정팀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연패를 피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탄탄한 수비를 가동할 헝가리가 패하지 않고 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칠레의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독일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경기였는데 전반 시작과 동시에 비르츠의 골을 허용했고 그 이후 3개골도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수가 많다는 평가를 듣는 팀인데 그 경기를 패기에 이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입니다. 음파페를 중심으로 티란과 지루, 콜로 무아니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칠레는 지난 알바니아전에서 미네이로의 공격수인 바르가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2골을 더 뽑아내며 승리했습니다. 상대가 유로 본선으로 간 팀이었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알렉시스 산체스를 중심으로 다빌라와 오소리오 등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디아즈는 수비를 잘 지켜냈습니다. 칠레는 에체베리아와 누네스 등 팀의 주전 미드필더들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비오와 카마빈가가 점유율을 가져올 프랑스 상대로 90분 내내 버티긴 어렵습니다. 음바페와 콜로 무아니 등의 공격적인 침투도 있을 프랑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프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뉴질랜드와 튀니지의 경기입니다. 뉴질랜드는 전반 내준 페널티킥 결승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집트에 패했습니다. 크리스 우드가 나서지 않은 이번 일정이기에 맥스 마타와 브레다이 갈베트 등을 최전방에 내보냈는데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박스홀과 케이케이스가 버틴 수비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공격진이 아쉬웠습니다. 튀니지는 유럽의 강호인 크로아티아 상대로 정규시간 내로 패하지 않았지만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세리에 리거인 살레르니타나의 브론을 중심으로 5명의 수비수를 내세우며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기에 승부차기 패배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카즈리를 비롯해 추측 선수들이 대거 빠진 스쿼드임을 감안하면 그리 실망할 상황은 아닙니다. 라피아와 아슈리 등의 문전 침투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선제골 허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경기로 두 팀 모두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영국 스타일의 킥앤드러쉬 유형의 성굵은 축구를 합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에이스 없이 나서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아슈리와 라피아가 공격적으로 침투할 튀니지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튀니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이집트는 리강 낭트의 스트라이커인 모하메드의 결승골로 뉴질랜드를 잡고 크로아티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살라가 부상 여파로 인해 이번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하메드와 트레게제, 마르무시 등 유럽 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활약했습니다. 단 안정적인 수비와 달리 중원 경기력은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아프리카의 강호인 튀니지 상대로 접전 끝에 신승했습니다. 상대의 거친 수비에 고전하며 골을 뽑지 못했지만 승부차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유로 본선을 앞두고 강팀과의 평가전이 아닌 친선대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풀 전력으로 나선 효과를 봤습니다. 모드리치와 크라마리치, 파살리치와 이바누세체 등 최고의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아라울리 듀오인 아슈르와 아티아 등이 중원에 나설 텐데 모드리치와 파살리치, 브로조비치가 나설 크로아티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없으므로 수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크라마리치와 페트코비치가 상대의 거친 수비를 이겨내며 골로 연결할 크로아티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페인과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스페인은 콜롬비아에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상대가 월드컵 남미에서 무패를 달리는 팀이었고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브라질전에서는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 11을 가동할 것입니다. 호셀루와 헤라르드가 벤치에 대기하고 모라타와 니코 윌리엄스, 라민 야말이 3톱으로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중원에는 메리노와 파비안 루이스가 브라질 상대로 우위를 노립니다.
브라질은 지난주 경기에서 유로24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잉글랜드에 승리했습니다. 해리케인이 부상 여파로 인해 소속팀으로 빠르게 복귀하긴 했지만 벨링엄과 포든 와킨스가 공격을 이끈 홈팀 상대로 실점하지 않았고 17세의 유망주 엔드릭의 골이 나왔습니다. 네이마르를 비롯해 부상자가 많은 팀이지만 강팀을 잡으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은 파비안 루이스와 메리노 등이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안 고메스와 기마랑이스가 버티는 브라질이 쉽게 점유율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브라질 상대로도 수비로 버틸 수 있는 스페인이 경기를 무승부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알제리와 남아공의 경기입니다. 알제리는 지난주 친선 경기 일정에서 볼리비아에 승리했습니다. 렌의 주전 공격수인 구이리의 선제골 이후 상대의 역전을 허용했지만 비아레알의 센터백인 망디가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마레즈가 결정했지만 구이리와 샤이비 브라이미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쳤고 제루키와 벤탈렙의 중원 장악도 확실했습니다. 아무라는 조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안도라 상대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승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네이션스컵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후 나선 첫 경기였기에 기대가 컸지만 유럽에서도 최약체로 꼽히는 팀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제리를 만나기에 패배를 피하기 위해 모셀레와 모나레 등이 수비 위주로 중원에서 플레이할 것입니다. 남아공은 탄탄한 수비 라인을 앞세워 아프리카의 강호인 알제리 상대로 좋은 결과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제루키를 필두로 벤탈렙이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팀에 제공할 것이고 샤이비가 공격을 주도할 알제리를 90분 내내 막아내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알제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경기입니다. 엘살바도르는 5-3-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데가도하고 마르티네즈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가라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두라스는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피네다하고 알라레즈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로페스하고 차베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5-3-2 전술을 활용 중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 공간에 윙백 선수들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온두라스의 경우 포백 기반 4-4-2 포메이션을 활용 중이라 양쪽 측면 지역에 풀백하고 윙포워드가 각각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측면 숫자 싸움에서 온두라스 선수들이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윙포워드 피네다하고 스트라이커 알바레즈가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온두라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르헨티나와 코스타리카의 경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주 평가전에서 엘살바도르를 완파했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인 로메로와 지오바니 로셀소가 나란히 골을 터뜨렸고 선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엔조 페르난데스의 골도 있었습니다. 메시가 결정한 데다 알바레스와 페젤라 등이 휴식차 빠졌지만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 경기에는 라우타로와 가르나초, 알바레스 등이 3톱으로 경기를 이끌 것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온두라스에 승리했습니다. 치리노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흘러간 경기였는데 갈로의 동점골이 나왔고 마드리갈과 브레네스 등이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에레디비지의 정상급 스트라이커였는데 러시아 리그로 이적한 우갈데의 골이 없었지만 중원 경기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베테랑 센터백인 칼보를 비롯해 아보인과 테일러 등이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세계 최강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팀 간의 전력차는 큽니다. 드폴과 메갈리스터가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이겨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라우타로와 알바레즈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아르헨티나가 무난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